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오랜만에 건축사로 인사를 드려요. 여러분, 높은 건물은 그냥 높이 쌓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처음부터 다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여러 사진들과 함께 고층 건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롯데타워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건물인 줄 아시나요? 무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5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인지 아시나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합니다. 지상 163층에 828m의 높이를 가지고 있죠. 와우. 인류는 고층 건물 짓기를 늘 원했어요. 그런데 석조 건물, 그러니까 돌로 쌓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19세기 말에 강철과 콘크리트가 나오자 비로소 고층 건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세시대에 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던 시대에도 하나 둘씩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높게, 더 높게 중세인들의 신앙의 산물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당시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었던 시절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고딕 양식에서 고딕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고딕족의 형용사예요. 즉 고트족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고트족은 로마 문명에서 봤을 때는 야만족에 해당했어요. 즉 이 고딕 양식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쩔던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시 야만적인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고딕을 게르만족의 문화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비하 섞인 말이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어요. 당시 중세에서 문화의 원조는 그리스를 이어받은 로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달한 건축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미개하다고 생각되었던 알프스 이북의 지역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그 모방을 넘어서 그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구조의 건축 양식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딕 건축으로 지어진 찌를 듯한 높이의 성당과 거기에 들어간 기술, 플라잉 버트레스, 리브 볼트 등은 오히려 이탈리아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신기술이었습니다. 고딕 양식은 12세기에 들어서 중세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영향 아래에 스콜라 철학과 자연신학 등에서 빛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시도가 건축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프랑스 왕실이 로마 교황청하고 연대하면서 거대 권력이 탄생됐고 이에 합당한 새로운 건축이 필요해지면서 하늘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명분으로 한 수직성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생드니 대성당에서 처음으로 고딕 양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동안 프랑스가 고딕 건축의 발전을 주도하죠. 고딕 성당들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서서히 발전되었으며 초기 고딕의 걸작인 노트르담 대성당을 지나서 1220년에 샤르트르 대성당이 완공되면서 전성기의 고딕 양식의 표준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랭스 대성당이나 아미엥 대성당에서 프랑스 고딕은 완성된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후기 고딕은 주로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발달해요. 대표적인 건물로 영국의 솔즈베리 대성당,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 독일의 쾰른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고딕 건축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높이예요. 생드니 대성당의 높이는 24m이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33m, 샤르트르 대성당은 37m, 랭스 대성당은 38m, 아미앙 성당은 42m까지 높아집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없이 돌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딕 건축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석재를 활용한 건축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그런 무시무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첨두아치, 늑골 공룡, 그리고 공중부벽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첨두아치는 천장의 무게를 기둥 쪽으로 분산시키는 그 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딕 양식의 또 다른 특징이 늑골 공룡은 리브 볼트를 번역한 것인데, 그러니까 갈비뼈 모양을 만들고 이 립을 따라서 얇은 석재를 엎어서 그 볼트의 면을 만드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갈비뼈 구조의 둥근 천장인 늑골 공룡 덕분에 천장을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벽에 큰 창을 내서 크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찌를 듯한 그 첨탑을 만드는 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플라잉 버트레스, 즉 공중부벽입니다. 공중부벽은 건물 본체가 받는 수평력의 일부를 그 건물 외벽의 상부로부터 옥외 쪽에 세워진 버트레스, 즉 버팀목을 향해서 건네진 아치형 구조물을 말합니다. 너무 높이 벽을 쌓았기 때문에 옆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 밖에 위치한 또 다른 기둥들인 그 공중부벽, 플라잉 버트레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진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공중부벽입니다. 어느 것이 공중부벽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과 같이 첨두아치를 지지하는 기둥을 옆에서 다시 지지하는 것이 공중부벽에 해당합니다. 즉 건물 내부에서 보면 시야에 걸리는 기둥 하나 없이 시원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지만 이 높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외부에 복잡한 버팀목이 많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늑골 공룡도 살펴볼게요. 늑골 공룡의 기본은 6분 볼트인데 여기서 다시 4분 볼트로 발전하고 그 후에 더 복잡한 양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천장을 보세요. 6분 볼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샤르트르 대성당의 천장입니다. 이것은 4분 볼트로 꼭지점 하나에 늑골이 4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 영국의 링컨 대성당의 천장을 보세요. 비대칭의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천장을 크레이지 볼트라고 부릅니다. 고딕 천장에 대한 영국인들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사진의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에 별 모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영국의 1, 2 대성당의 레이디 채플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서 그물같이 보이는 천장도 있어요. 이 천장은 영국의 글로스터 대성당의 천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천장은 4분 볼트 위에 6분 볼트까지 추가한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 천장은 영국의 킹스 컬리지 예배당의 부채살 볼트예요. 늑골이 기둥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부채꼴을 형성하고 있죠. 고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렇게 현란할 정도로 장식성이 강한 천장이 나오게 됩니다. 영국이 다채로운 고딕 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중세 초기에 상당한 건축적인 역량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광이었던 윌리엄에 의해서 노르만 왕조가 세워지고 영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건축의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최첨단 건축을 이끌었던 노르만 왕조가 11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도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자라고 하면서 유럽 건축사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잘 훈련받은 영국의 건축 장인들이 점차 대범한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략 300년 이상 쌓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셈인 거예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와, 불가능은 없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층 건물의 힘을 기둥 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첨두 아치를 개발했고 천장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늑골 공룡을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아서 건물 천장이 바깥쪽으로 무너질 수 있게 되자 공중 부벽을 확 쌓으면서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이 과연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